안녕하세요, 문주입니다. 2022년 마지막 내일 승부주를 오늘 올리는군요. 올 한해 모두도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정말 힘든 한 해였고, 우량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보네요. 마지막까지 썩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마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일은 양보로 마쳤으면 좋겠네요.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로 해서 엄청난 상승과 엄청난 급락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또 흐름을 찾아서 또 우리는 또 내년에도 힘을 걸어봐야 되겠죠. 자, 2022년 마지막 내일 승부주 한번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내일 종목들은 조금 다양성 있게 꾸며 보았습니다. 참조하실 거는 참조하시고, 매매에 도움이 되실 만한 종목들이 있으면 잘 캐치를 하셔가지고 보셨으면 해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을 장악했던 종목은 현재 보고 있는 코콤, 드론 관련주죠. 그리고 JC 시스템 똑같은 관련주고, FN리프는 낙폭 과대주로 보면 되겠죠. 특별한 그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에선 종목이 많군요. 자, 리파이는 어차피 전세 보증금 그런 것 때문에 시간 상한가를 유지를 못했지만은 시간에서 0.1% 올려서 시간에서 상한가를 맞춰주었고, CJ시푸드는 대규모 공급 계약이죠. 1471억 공급 계약으로 지금 시푸드와 시푸드 1우가 상한가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이 중국 판호 나온다 이래가지고 7종 무더기 판호를 개방한다 이래가지고 상한가를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에서 CBI도 또 작성을 했군요. 역시 대한그린파워, SK에너지와 도심형 연료전지를 사업을 추진한다 이래가 또 시간에서 상한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3종목, 밤에는 한 5종목이 시간에서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군요. 자, 그러면 내일 종목들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일단 특징주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KB 제20보 스펙이죠. KB 제20보 스펙이 내일 옵티코어로 이름이 바뀌면서 코스닥 상장을 합니다.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푸드나무는 내일 권리락입니다. 내일 권리락이 11,450원이죠. 지금은 22,550원의 절반 정도 되겠죠. 푸드나무 권리락 잘 기억해 놓으시고 11,450원. 로스웰이 내일 액병이 있습니다. 액병이 있는데 단가가 기준 가격이 1,310원이에요. 지금 262원 아닙니까? 262원, 1,310원. 액병 재료도 결코 무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액병 재료도 트레이딩하기 좋으니까요. 다음에는 세원 ENC, 금액이 110억짜리 3자 배정입니다. 110억짜리 3자 배정인데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은데 얘가 지금 단가가 동전주란 말이죠. 동전주인데 내일 CBI 같은 이런 종목도 시간에 상한가를 가했고, 동전주가 좀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니까 관심 있게 봐줘야 될 것이고, 차트상으로 보면 약간 밑으로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봐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번씩은 상을 쳐주는 종목이니까 좀 꼬투리가 있으면 올라가려고 하죠. 다음 골든센츄리입니다. 골든센츄리는 420억 CB 발행입니다. 때로는 CB 발행이 때로는 큰 호재로도 다가올 수는 있어요. 나온 시간이 일찍 나왔다면 시간에서 큰 변동성은 없는데 나온 시간이 6시 31분에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 내에서는 아마 반응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놈도 동전주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시장에 어떻게 받아줄 것인가 이런 것도 잘 봐줘야 되겠죠. 보통 동전주들이 한번 상승세를 타면 좀 파괴적이죠. 우리 베트남 같은 종목들을 봤듯이, 그리고 한국 유전 같은 것을 봤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징주는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내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관심 있게 볼 기세주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세주는 이 정도로 해놨는데 참조만 해서 살아나면 뭐 내년까지 끌고 간다라는 마인드로 한번 보자는 의미예요. 어제 나갔던 종목들 중에서 보면 ST큐브 같은 종목은 오늘 참 모습이 좋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파워도 좋고 아침에 일찍 끊어줬고, 방송반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ST큐브가 흐름이 좋구나 라고 말씀을 드린 순간이 그때 6% 정도 올라갔을 때란 말이에요. 오늘 올라간 게 23%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20% 이상 올라가면 좀 챙겨 먹고 그러라 그랬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한번 계속 더로 좀 봐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밑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온 종목이니까 남들이 중간에 저점을 잡고 봐주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어제 나왔던 좀 다우 데이터 같은 종목도 살아나면 보유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가 모르겠군요. 오늘 그래도 7% 정도 올라갔지만은 6%로 마감을 했지만 일단은 봉우를 뚫었죠. 이 점은 의미가 있거든요. 5, 6% 수익 안고 있으면 가지고 가자고 했죠. 그죠? 좋았고, 특히 SCM 생명과학 같은 것은 제가 어제 적진 않았지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 주면 한번 봐줘야 된다 했는데 다들 잘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오늘 마이너스 7%대인가 제가 이걸 좀 놓쳐버렸는데 다른 거 한다고. 그때 제가 자리에 없었군요. 1시쯤이면 제가 11시 반에 마치고 보통 제가 2시나 넘어서 2시 반에 내서 매매를 하니까 여기는 제가 없을 때네요. 없을 때 올랐구나. 있었으면 저 또 관심 있게 봤을 성 싶은데 말이죠. 마이너스 7%까지 떨어지고 상승을 해가지고 고가가 14%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시간에 또 2% 올려놨네요. 이런 것도 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싶네요. STX 중공업은 그렇게 크게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8%까지는 가졌네요. 다우는 5% 정도밖에 못 갔고, 오가니티는 좀 튀어줬습니다만 뒤늦게 튀어줬네요. 9%짜리. 어제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는 신스틸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가장 좀 무난했지 싶은데, 저희들이 어제 여기에서 꼬리에서 들어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꼬리 들어가가지고 아침에 시가 8%인가 뛰었죠. 8.4% 뛰어가지고 오늘 고가가 아침에는 여기 얼마 올라가진 않았어요. 12%인가 하여튼 우리 수익률이 13%인가 하여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까지만 그렇게 한 5% 뛰기밖에 안 되거든요. 시가 8%에 출발됐으니까. 그럼 아침에 수익을 그래도 뭐 10에서 13%니까 못 먹어도 10%는 먹었겠죠. 그 뒤에 또 다시 급락을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다시 진입을 한 것이 6,300에 다시 진입을 했죠. 6,300에 진입을 해서 딱 마이너스 1%였고 플러스 19%까지 갔으니까 딱 20% 수익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방송반에 계신 분들이 맞춘 임성우 씨인가? 그분이 물어보길래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길래 우리 여기 들어가서 하고 있다 하니까 아마 다들 했었겠죠. 다른 분들도 말씀 듣고. 그래서 이 한 종목으로 뭐 30% 가까이 넘게 수익을 냈는데 이런 게 참 재밌죠. 오늘 하신 분들이 잘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희들은 다시 또 이걸 또 종배로 다시 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던 시간에서는 5% 정도 올랐는데 내일 한번 다시 봐야 되겠죠. 기세주 간단히 주수를 한번 달아볼게요.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은 그렇게 손을 대는 건 없습니다만은 관심 있게 봐줄 만한 종목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단기로는 좀 올라 있지만은 이 종목은 좀 끼가 많은 종목이라 섣불리 손은 대지 마시고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 어떤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보일 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타점을 좀 잡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시간에 1.9% 올라 있으니까 뭐 내일 한번 보유를 해서 양봉을 유지를 해주면 가져가는 게 좋은데 얘네들 스타일이 이렇게 꼬리를 좀 달아준단 말이죠. 따라주니까 분할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 평날 최대한 낮게 맞추시고 양봉으로 유지가 되면 한번 보유를 해보자. 묵대는 손을 대지 마시고요. 롯데관광개발은 일단 오늘 보면 5%를 올려놨습니다. 5%를 시간에서는 플러스 1.0%. 기관들이 요즘 계속 무한 사랑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중국발 재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좀 자세히 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루다 같은 종목 역시 양봉을 띄워주고 오늘 음봉에서 출발해서 꼬리를 달아주고 내려왔는데 보면 요 며칠 사이에 기관들이 별로 손을 안 대다 요 며칠 사이에 계속 손을 대고 있거든요. 양이 점점 늘어나요. 물론 이런 걸 다 믿을 거는 안 됩니다. 하지만은 기관들이 손을 댄다고 해서 가는 종목 있지만 또 안 가는 종목은 참 안 가거든요. 참 안 가는데 이거는 그래도 표시가 나는 종목이니까 한번 내일 분할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세주는 내가 진입을 한 이후에 양봉으로 수익이 끝나면 한 4~5% 끝나면 될 수 있으면 보유를 해서 한번 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 좋습니다. 윈텍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군요. 이놈도 점점 갈수록 더 물량이 많아지고 있죠. 오늘 77만 주를 넣었는데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십시오. 내가 진입해서 지금 살아나면 내년으로 끌고 가보자 라는 마인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애니플러스 같은 종목들도 요 근래에 들어가서 물량을 계속 넣고는 있습니다. 꼭 뭐 믿을 거는 못 되지만은 그래도 같이 하면 뭐 마음은 편하겠죠. TYN 같은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봐주셔야 해요. 오늘 79만 주를 넣었는데 그 넣은 것에 비하는 주가는 오른 것이 별로 없어요. 계속 많이 넣고 있죠. 뭐 아마 내년 전망도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현대바이오도 엊그저께 언급했던 종목인데 이런 것도 좀 계속 좀 봐주시고요. SCM 생명 같은 것은 보유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싶은 좀 아쉬운 마음은 있네요. 그래서 기세주는 될 수 있으면 좀 수익을 안고 있을 때 끌고 간다라는 마인드를 좀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STX 중공업이나 다올 인베스트 같은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권을 두시고 계속 추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1월달에 어떤 모습으로 시장이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집중 있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일 성부두는 어떤 식으로 도출시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부주는 뭐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켰는데 내일은 이제 마지막 매매일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어중간하게 밑에서 벌벌거리고 노는 애들은 손대지 마시고 내가 이 종목에 난 승부를 보겠다는 종목에다가 딱 야무딱지게 승부를 걸어서 매매를 일찍 마치고 시장을 관망하는 그런 마인드가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다들 하시겠죠. 설마 내일까지 뭐 오후까지 앉아가지고 뭐 매매한다고 그러시는 분들은 없겠죠. 주소를 달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옵티코를 해놨습니다. 매매하기 좋게 제가 부분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옵티코와 신스틸. 자, 자, 옵티코는 이제 내일 지금 우리가 신스틸이
꼭 옵티코어 같은 형태로 점상을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죠? 내일 옵티코어로 바뀌니까 옵티코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냐? 핑크 스토리도 마찬가지였죠. 이름 바뀌고 새로 상장하면서 이렇게 됐죠. 자, 그렇다면 내일 옵티코어를 안 봐줄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옵티코어만 봐주느냐? 꼭 그런 건 아니겠죠. 옵티코어와 신스틸 그리고 핑크 스토리 같이 세 명을 묶어서 본다라는 전략으로 이 세 종목은 같이 묶어서 봅시다. 그래서 일단 옵티코어와 신스틸은 우선적으로 봐줘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같이 갈 것이냐 따로 갈 것이냐죠. 만약 옵티코어가 내일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 돼버리면 전략도 또 수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옵티코어가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전제 하에서 신스틸이 따라가 줄까. 물론 지금 시간상에 5% 올렸으니까 내일 아침에는 만약 옵티코어 모습이 좀 따라갈 확률은 많겠죠. 꼭 옵티코어가 아니라도 신스틸은 내일 또 봐줘야 될 종목 아닙니까? 자, 근데 만약 옵티코어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버리면 신스틸이 더 힘을 받을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착한 생각입니다. 그죠? 제가 우리 급등주는 반골과 악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항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반골과 악동. 신스틸 입장에서는 옵티코어가 만약 모습이 좋다면 신스틸은 대장주사를 뺏긴다는 개념도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신스틸은 꼬르륵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핑크 스토리도 못 갈 확률도 많겠죠. 그래서 일단은 옵티코어의 상황, 옵티코어가 내일 과연 관심을 받을 것인지, 관심을 안 받는다 그러면 신스틸이 도리어 뭐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만의 길을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옵티코어와 신스틸, 핑크 스토리까지의 한 팀 묶어서 내일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관심 있게 한번 봅시다. 다음은 화일약품과 국제약품을 같이 묶었습니다. 어차피 내년이 된다고 해서 중국 코로나 사태가 나아질 리는 없는 것이고, 자, 지금 현재 뭐 그런 관계약주의 종류는 경보가 지금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경보도 오늘 방송만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진입이 됐겠죠. 진입을 해서 우리 9,400원을 돌파하며 들어갑시다 했죠. 여기 9,500원 이 지점 아닙니까? 9,400원 돌파하며 들어갑시다 했는데 여기서부터 15% 수익 뭐 가뿐하게 나왔죠. 시간도 짧았죠. 그죠? 경보장에 끌고 왔는데 경보장이 내일 이제 단일가 매매가 지정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조금 쉬겠죠. 경보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렇다면 그 빈자리를 화일과 국제가 채워준다. 물론 뭐 경남제약까지 붙여도 좋습니다. 삼형제를 붙여도 좋아요. 일단 화일이 6% 정도 올랐으니까 화일을 우선적으로 봐줘야 되겠죠. 국제는 4% 올라있습니다. 화일과 국제 두 개를 놓고 혹시 모르니까 경남제약도 붙여놓는다. 근데 뭐 일단 한 종목에만 집중해 좋겠죠. 그래서 두 개를 놓고 내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간에 6% 정도 올라있으니까 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푹푹푹 하지 마시고 내일은 마감일이기 때문에 꼬리가 나올 확률이 많아요. 꼬리가 나오면 꼬리를 받아서 올라가는 전략을 한다든지, 그래서 분할로 반드시 대응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CBI와 대한그린파워를 묶었습니다. 일단 CBI는 시간에 상가를 가 있으니까 당연히 봐줘야 돼요. 그리고 나는 동생보다 형 머리만 잡고 흔들려 하는 사람들은 CBI를 당연히 봐줘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저도 내일 일을 참 다 장담을 하기 힘든데 내일 과연 얘가 큰 힘을 내줄까 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내일이 말일이 돼서 정말 피부에 와닿는 재료가 돼야 될 텐데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재료는 사실 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약간 뭐 중간 정도 이 정도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야 되겠다 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뭐 시간의 상한가를 10에 가 있으니까 대한그린파워 같이 붙여놓고 대한그린파워는 4%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은 오늘 많이 꺼졌다 올라갔군요. 오늘 날벼락 안 맞았겠네. 대한은 오늘 날벼락 맞은 거 많죠. 일동제약 같은 종목, 그리고 뭐 신영 뭐 스펙 6호 같은 종목. 연말이니까 다 그렇겠죠. 내일 두 개는 그렇게 봅시다. 자, 내 마무리 파노로 뭐 얻었다고 하니까 당연히 봐줘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면 시간에 8,400주가 있는데 금액대가 물론 5만 6천짜리니까 뭐 그렇다고 이해는 합니다만은 내일 과연 어떤 힘을 벌일까 조금 뭐 궁금하긴 해요. 호재는 뭐 나쁜 소리 나는데, 그래서 넥슨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보죠. 7.9%. 근데 둘 다 7.9%는 8%나 9.9% 뭐 10% 치더라도 2% 차인데 뭐 넥슨 게임 잘 바에 넷맘으로 보는 게 낫겠죠, 당연히. 하지만 상황이 내일 어찌 될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넷마무리를 좀 관심 있게 먼저 봐주시되 조금 천천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일 마감일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우량주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 싶은 욕망이 참 많거든요. 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종목들은 그렇진 않지만 이런 종목들은 크게 상승하면 팔아먹고 싶죠. 돈을 많이 들어가니까. 하지만 이제 위치적으로 볼 때는 이제 꺼져 있는 상황인데 내일 이것이 과연 넷마블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호재가 될 것인가. 그래서 넥슨 게임주도 같이 묶어서 한번 보자. 처해져 있는 상황이 둘 다 비슷하죠. 그래서 뭐 형동생끼리 둘이서 뭐 포장마차 앉아서 소주 한잔 까면서 뭐 내 중내 니 중내 말을 많이 했을 것 같네. 야, 우리 언제 가서 양주 한번 마시냐 하게. 형님 막걸리 다 먹고 갑시다. 이런 식으로 했겠죠. 저도 이 아재 개그를 빨리 고쳐야 될 텐데 큰일입니다. 자, CJ시푸드하고 푸드나무를 붙여 놓았습니다. CJ시푸드 재료가 나쁜 재료는 아니죠. 근데 시간의 모습은 참 빈약해요. CJ시푸드 1루도 마찬가지고 1루는 그래야게 못되죠. 30분 다닐 거니까 빈약해요. 그래서 이것은 별로 그래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푸드나무를 붙여놓은 이유는 혹시나 미친 척하고 CJ시푸드가 내일 뭐 좋은 모습을 보이면 푸드나무는 안 그래도 권리락 기준까지 재료가 있지는 않습니까? 권리락 있으니까 푸드나무를 잘 보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CJ시푸드는 저들끼리 뭐 주고받고 팔고 사고 하는 건데 큰 의미가 있겠나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래도 내일은 좀 센 놈만 붙여서 한번 승부를 보자는 의미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 힘없이 달려온 2022년도였습니다. 수많은 희비애락을 올 한해 많이 겪었죠. 매년마다 그렇지 않은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식을 하는 트레이더로서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밥을 먹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때벌 되면 화장실을 가고 씻고, 주식도 그렇죠. 올라갈 때 있고 폭락할 때 있고 급등할 때 있고 오만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또 올 한 해가 또 수많은 이슈들과 수많은 재료들과 수많은 기술들과 싸우면서 또 왔죠. 이렇게 지내오신 분들이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3년이 쌓이면 훌륭한 트레이더가 됩니다. 돈만 안 떨어지면요. 한 번에 크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항시 조금씩 쌓아가는 매매를 꼭 해주시길 바라며 내년 1월달에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완전히 결정이 안 났는데요. 그게 되면 아마 그 프로젝트를 실행해 볼까 합니다. 하는데 그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공지를 올리도록 할게요. 자, 올 한 해 다들 정말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는
좀 더 멋진 트레이딩을 하시기를 제 개인적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올 한해 인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올 한해 정말 고생하셨고 내년 승부주는 1일날 저녁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화문의 문주였습니다.